반갑습니다. 오늘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죠? 저는 오늘 먼 길을 오면서 여기 제주도 하얏트 오기 참 어렵다, 쉽지 않다 이런 생각 했는데 오연주 스폰서님이 좀 전에 저한테 태국에서 오는 그 과정을 설명해 주셨거든요. 스폰서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태국에서 그 인천에 오셨다가 인천에서 또 김포로 오셨다가 그리고선 또 여기 오셨어요. 그래서 정말 먼 일정 오셨는데 네트워크로 사는 게 참 어렵습니다. 네, 제가 그 다른 그룹에서 이 강의를 했었거든요. 지금 다른 그룹이 됐죠.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이 강의를 하는 주제나 안에 이제 키워드들이 소신, 열정, 의리 뭐 이런 것들입니다. 배신하면 안 되는 그런 내용들이 많아서 별로 안 좋아하시더라고. 그리고 또 잘 안 불러주세요. 이제 제가 그래서 오늘 강의를 세우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여러분들께 제 생각과 그리고 우리가 네트워크로 사는 어떤 이 과정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강의 제목이 마음에 드나요? 네. 참 다른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네트워크로 산다는 건 이러니까 다들 막 정자스님은 이제 20년 넘게 네트워크로 이제 보내시면서 많은 일들이 있으셨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이 네트워크로 산다는 게 어떤 것인지,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께 오늘 강의는 서로 주고받으면서 이 주제를 좀 읽어보면서 자신을 체크해보고 자신을 돌아보는 어떤 시간이 되기를 저는 희망합니다. 내가 시크릿을 그만두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그리고 많은 이유가 있죠. 저희들은 처음에 이 사업을 왜 했냐면 가난에서 탈출하고 그리고 내 인생을 좀 더 멋지게 설계하고 싶고 그리고 라이프 스타일을 더 멋지게 살고 싶어서 이 사업을 했는데 이제 하다 보니까 부작용이 많아지죠. 내가 시크릿을 또 그만둘 수도 있는 이유도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하다 보면 우리가 돈도 벌고 잘도 되기도 하고 그리고 업앤다운이 있는데 또 때로는 소통, 또 때로는 어떤 불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또 내가 꼭 이렇게 네트워크 시크릿을 해야 되나? 이런 또 과정도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시크릿을 짧게 4년 가까이 이 사업을 해오면서 파트너들과 그다음에 스폰서님들과 그리고 저 스스로를 돌아봤을 때 여러 번 생각했던 어떤 명제입니다. 이게. 서로 다른 사람들이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다른 사람들이 만나서 서로 소통해야 되고 그리고 서로 또 이해해야 되고 배려해야 되고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참 이게 정답이 없어요. 정답이 없어서 늘 우리가 스스로 가져가야 되는 어떤 그런 스스로에 대한 질문은 잘하자, 견뎌내자, 그래도 대신 좀 착하게 이겨내자 이런 것들로 견뎌냈는데 마음을 주고받는 관계 사업을 해야만 한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마음을 어떻게 주고받아야 될지 모르겠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해야만 잘하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전 파트너들과 스폰서님들과 마음을 주고받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도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결국 솔직한 게 가장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내가 존중해주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존중을 받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제가 어떤 책에서 이렇게 읽었어요. 내가 존중받고 있어야만 누군가에게 충성한다고 합니다.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아야만 그 사람을 따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다 리더들이기 때문에 파트너들이 많기 때문에 사람을 존중해주고 있는지 그리고 그들을 또 아껴주고 있는지 또 우리 스스로 체크해야 돼요. 왜? 우리는 내가 지금 사랑받고 있는지 존중받고 있는지 이것만 보잖아요. 그런데 내가 내 파트너들한테 존중하고 있는지 그리고 존중해주고 있는지 체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존중하고 존중받아야만 최고의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두 같은 인간이지만 돈과 성공에 관련된 감정에 있어서는 모두 다르게 반응합니다. 저도 이제 이걸 집어주면서 어떤 생각이냐면 정말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막 돈, 그 다음에 뭐 결핍에 대한 욕구 막 이런 것 때문에 힘들어했었는데 자꾸 더 높은 욕구를 위해서 우리가 이동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더 높은 욕구 단계를 향해서 이동하고 있는 과정에서 자칫 잘못하면
인간과 인간 사이의 의리, 신의 이런 것들을 배반하게 되기 때문이죠. 저도 네트워크 사업을 짧게 했지만 이 사업을 하면서 참 영광도 있고 돈도 벌고 그리고 또 어디 가서 이런 대우를 받는지도 몰라요. 정말 너무너무 감사한 대우도 많이 받고 그리고 또 평범한 제가 이 사업을 하면서 스폰서님 막 잘 만나서 좋은 시스템 안에서 여기까지 성공해 왔는데 사람인지라 더 빨리 또 핀에 또 올라가고도 싶고 그리고 더 돈 많이 벌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거기에서 막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요. 내가 정말 도덕적으로 그리고 윤리적으로 내가 여기에선 정말 통제하고 참아야 하고 정말 잘못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 많이 하거든요. 리더들이 정말 이 안에서 내가 이 욕구 단계를 향한 이동 중에서 정말 참된 이동을 해야 된다 저는 생각합니다. 실수와 고민의 반복이 계속 이루어지죠. 이 상황에서 뭐 사람은 다 실수하지 않습니까? 다 실수한다고 보는데 실수를 하긴 하는데 제가 그것 때문에 고민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왜 실수하는지 그것을 실수를 줄이기 위한 고민들. 그리고 진정한 성공은 눈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닌 건강, 그리고 사랑, 그리고 사람에 대한 존중, 그리고 인간관계, 그리고 소신, 그리고 또 자기 개발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기에서 저는 사랑과 소신, 제가 이 두 가지를 굉장히 가지고 가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2014년에 제가 정재수님 처음 만났고 그리고 제가 이제까지 이 사업을 해오면서 단 한 번도 스폰서님 속상하게 안 하려고 노력 많이 했거든요. 왜냐하면 나를 이끌어주고 있고 그리고 내 사업과 내 인생의 멘토이신 분한테 제가 이 소신 그리고 이런 사랑에 대해서 좀 윤리적으로 배반하고 싶은 마음 전혀 없었어요. 저희가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게 기본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나 자신을 결국 찾는 여행 아니겠습니까? 네트워크 사업이라는 게 정말 돈 벌고 핀 가고 그리고 내가 물질적으로 행복해질 수도 있겠지만 저는 우리가 이 사업을 나 자신을 찾는 여행 중에 하나의 도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겪게 될 변화들과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나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이냐 하는 끝없는 고민을 내가 스스로 해야 됩니다. 저 되게 잘 만들어냈죠? 네. 여러분들 이 글을 읽으면서 좀 생각해보라고 제가 더 이렇게 고민 많이 해서 쓴 글이에요. 과연 나는 스크린으로 행복해질 수 있을까? 고민합니다. 돈을 많이 벌고 이번에 핀을 가서 내가 꼭 승급수당 6천만 원을 받아야만 행복해질 수 있을까? 근데 어떤 반칙 같은 게 일어나거나 아니면 내가 정말 스스로 정당성이 없다면 밤에 잘 때 발 뻗고 못 자잖아요. 그러니까 행복하지 않을 것 같았어요. 내가 살면서. 그래서 우리는 과연 내가 행복해지는 과정 그리고 내가 행복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뭘까 계속 고민해야 된다는 것이죠. 시스템은 복제하되 마음만큼 창의적인 리더가 되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시스템은 올바르게 복제하되 마음만큼 창의적인 스스로 개발하고 그리고 스스로 발명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어떤 리더의 스피치 그리고 팀을 만났을 때 내 팀원들과 함께하는 어떤 그런 그룹 미팅, 팀 미팅도 누군가를 복제하는 것도 좋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진정성 이런 것들이 입에서 토해져서 나올 때 저는 그게 발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발명 때문에 우리 리더들은 그 입으로 그리고 그 말로 우리는 돈을 번다 생각합니다. 누군가의 가슴 속에 그것이 들어갔을 때 동기부여받고 그것이 진정성이 느껴졌을 때 하려고 하는 의지가 생기고 그것이 복제되기 때문입니다. 행복한 비즈니스를 하고 싶다면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사고가 열려야 합니다. 저도 늘 고민하는 부분이고 저도 이렇게 되고 싶습니다. 제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믿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 자신을 믿고 싶습니다. 결국 누군가에게 의지해서는 안 되는 사업이고 내가 내 자신을 믿고 내가 창업한다는 마음으로 창업가의 마음으로 이 사업을 도전했을 때 결국 파트너들과 그룹이 그 힘을 얻고 그것을 복제하기 시작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가족을 지키는 수단은 바로 여러분 자신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남에게 의지하지 않고 그리고 리더이면서 각 그룹의 그룹장들은 자기 자신을 믿고 올바른 길로 복제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성공을 개척하십시오. 여러분들은 스스로 성공을 개척할 수 있습니까? 다들 화나셨나봐요. 제가 오늘 원래 주어진 시간이 20분이에요. 20분인데 제가 오늘 VIP들을 오시는 동안 약간의 시간을 더 활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한번 호흡하고 싶어서 물어봤는데 화난 사람처럼 대답도 안 해주시고 아무리 제주도 하얏트가 멀게 느껴졌어도 네, 스스로 성공을 개척해야 되고 우주의 법칙. 제가 이제 우주의 법칙 이것은 제가 늘 파트너들과 팀 미팅을 하면서 얘기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스스로가 성공을 믿는 분들이시죠? 모두 다 지금 리더분들이시죠? 네. 그럼 제가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서윤지사님, 제가 좋아하는 누님이시기도 한데 사장님은 성공을 정말 믿으십니까? 믿습니다. 교회. 그러면 사장님은 성공을 언제 확신을 가지셨습니까? 2014년 4월 5일 일산 킨텍스에서. 정말 대단하신 사장님이시다. 저는 제가 이 성공을 언제 확신을 가졌냐면 2015년도에 가졌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의심만 했습니다. 이창진 사장님, 언제 성공을 확신하셨나요? 저는 2014년 5월 달에 확신을 했습니다. 가입 언제? 가입은 1월 달에 했고요. 5월 달에 들어왔습니다. 박수 한번 주시죠. 왜냐하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많은 분들이 리더이면서 자기 스스로가 성공에 확신이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공에 확신이 없으면서 어떻게 리딩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끌어당김의 법칙과 예전에 시크릿이라는 책을 읽어본 적이 있는데요. 그 책을 읽으면서 과연 이게 맞는 말일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저는 완전히 시크릿을 통해서 제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지금 확신이 있습니다. 내가 성공하고자 하는 거, 그리고 내가 성공할 수 있다고 믿는 거, 그것들에 대해서 오늘 아침에 거울을 보고 나 자신에게 외치는 거,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그 성공에 대한 확신을 가슴속으로 가져가고 그것을 원 우주에 보내면 저에게 성공을 선물해 준다고 제가 믿는 그 책과 그 얘기들을 제가 경험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한번 소신 있게 펼쳐봤어요. 그런데 제가 여기까지 왔어요. 저는 매우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이 우주의 법칙이란, 그리고 끌어당김의 법칙, 그 책을 읽고 한번 제가 경험해봤는데 그게 맞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성공의 어떤 그런 확신이 있다면 그 성공에 대한 확신을 우주에 보내고 선물을 받고 그리고 그룹과 팀 미팅과 리더들에게 복제시키길 바랍니다. 저는 제가 이 팀 미팅을 할 때 늘 강조하는 게 성공에 대한 확신과 리더의 미팅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선발해서 리더로 양성하는 사업이 시크릿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선발할 수 없습니다. 10명, 20명, 30명 리크루팅한 사람, 빠르게 직급 간 사람, 그런 사람들을 리더라고 볼 수 없어요. 성공에 대한 확신, 그리고 그 성공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룹 미팅과 파트너들에게 소통을 하면서 세련된 리딩을 하는 사람, 그리고 자기 스스로가 절제하고 통제하는 그런 리더들, 그런 리더들이 우리가 선발해야 되는 리더들입니다. 그리고 그런 리더를 우리가 양성해야 되는 사업이 시크릿 사업입니다. 만약 기대치가 낮아 보이는 사람이 동기부여받은 사람이면 전혀 상황이 달라집니다. 리더가 가져야 할 가장 큰 덕목 중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 또한 저는 반성이라고 또 생각합니다. 늘 자기 실수가 많고 그리고 늘 잘못을 하는 게 인간이고, 그리고 시크릿을 하는 리더들도 마찬가지인데 반성하는 리더들이 드물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우리 파트너들과 우리 리더들 그리고 우리 파트너 사람들을 모여있을 때 제가 잘못을 하잖아요. 그리고 제가 좀 미안한 게 있잖아요. 그러면 꼭 얘기해요. 사장님, 제가 이번에 이런 일 때문에 사장님한테 실망을 줘서 너무 죄송합니다. 이런 일은 앞으로 제가 스폰서로서 꼭 앞으로 좀 고치고 그리고 사장님 앞에서 좀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어떤 반성들 있잖아요. 이런 반성들이 없으면 그룹이 소통이 끊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리더와 자신에게 메스를 댄 자리로부터 그 아픔을 함께하는
그리고 공감해주는 파트너들이 있다면 그 팀은 자발적으로 새로운 혁신의 퍼포먼스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최근에 제가 11월달, 12월달 시크릿을 지금 하면서 가장 어려운 시절을 제가 한번 경험해 봤는데요. 만약 시크릿을 어렵게 만들었던 어떤 몇몇의 리더분들이 정말 자기 반성과 그리고 자기의 어떤 그런 그 소신을 잘 가져갔다면 지금 이렇게까지 어려운 상황을 한번 만들어 봤을까요? 그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많은 지원을 받은 파트너일수록 성장을 덜하게 되면서 그리고 적게 지원받을수록 더만 성장을 하게 되는 것이 저는 시크릿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번 그 파트너들이랑 한번 경험을 해봤는데요. 너무너무 제가 지원해주고 싶어서 너무 많이 잘해주면요 성장이 잘 더뎌요. 그런데 지원을 적게 해주되 리더를 양성하고 스스로 일어나게 만들면 그 팀이 더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대실적이 있고 늘 소실적이 있지 않습니까? 소실적은 소중한 사람이라고 그러고 대실적은 대단한 사람이라고 많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왜 대실적이 대단하냐면 이분들은 지원을 덜 받아도 열심히 잘 해나갑니다. 그런데 저희 팀에서 보면 소실적들은 지원 좀 더 해주는 그리고 더 밑으로 해주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도 잘 일어나지 않아요. 그 이유가 스스로 일어나는 어떤 스스로 자기가 스스로 해나가려고 하는 어떤 그리고 의지하지 않는 어떤 그런 리더들의 어떤 그런 생각들이 많아야 된다고 생각하죠. 통제의 힘 그리고 그 고통에 대한 보상. 저는 성공하기 위해서는 통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절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도 늘 고민합니다. 통제하고 있나? 그리고 절제하고 있나? 그리고 스스로 절제 잘 안 되는 것 같고 통제 못하는 것 같으면 밤에 잠잘 때 진짜 막 담배 몇 개 탁 피고 싶어요. 왜냐면 내가 왜 이렇게 오늘 실수를 했을까? 왜 오늘 내가 이렇게 잘 못했을까? 그리고 내가 왜 이번 주에 내가 그걸 참지 못했을까? 통제 못했을까? 그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제가 오늘 주어진 시간에서 지금 한 5분에서 10분 정도 더 오버했는데 그래도 많은 분들이 아직 도착 안 하셨어요. VIP들이. 그래서 네. 이 변호사님 오셨다고 해서 제가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할 거고요. 사실 제가 시계를 자꾸 보면서 왜 이렇게 안 와? 그랬었는데 이 사업을 하면서 제가 느낀 건 단 한 가지입니다. 스폰서에 대한 감사함을 가지고 내가 통제하고 절제하면서 남에게 의지하지 않고 이 사업을 길을 걸어가는 리더가 된다면 모두가 성공할 수 있다고 믿고 있고요. 모두가 좋은 그룹장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좋은 세미나에 오셨고 그리고 제가 오늘 첫 강의를 하게 됐는데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좋은 리더가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이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